일단 우리 요거 6월 모의고사 일단 미적분 한번 좀 볼 건데, 자, 이제 뭐, 이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이거 그 등비 수열의 극한이죠. 그래서 이제 뭐, 1분에, 그 다음에 4, 3, 12 해가지고 이제 이걸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보는 문제였고. 2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곡선의 그 접선의 방정식 완성해서 x 절편까지 찾는 문제였는데, 근데 이거 미분을 일단 할 때, 애들이 이걸 잘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 미분할 때,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 플러스 한 다음에, 이 y 미분할 때 뭐가 붙는다고 했어? dy dx 붙는다고 했지? 근데 이제 일단 너네가 이제 평상시에 문제 풀 때는 조금이라도 그 쓰는 걸 줄이려면은 그냥 y 프라임이라 줘도 돼. y 프라임.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서 속미분을 할 때 좀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제. 얘 속미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할 때 y 프라임 이렇게. 그리고 우변도 미분을 이제 깜빡하고 놓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 y 프라임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문제고, 이거 미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요거 맞았네, 얘들아, 요거? 근데 그 이것도 그냥 앞에 쉬운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좀 어떻게 좀 푸는지 정도만 일단 얘기만 좀 이제 할게요. 요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푸는 흐름은 이제 요거란 말이지. 푸는 흐름은 이제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제 이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극한값 때려보면은 이게 분수식이니까 뒤에가 이제 n의 개수 a로 나오고 앞에는 n의 개수 마이너스 3으로 나오니까 얘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가 3이 나오게 되고 a가 3. a가 3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좀 적절히 이제 다시 쓰면은 n분의 3 마이너스 3n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그 3n 플러스 6 나오는데 이거를 좀 형태를 좀 변형을 해주면은 찢어봐. 얘를 이렇게 찢어보면은 얘가 이제 n분의 3 마이너스 3이고 이거 유리식 변형하는 거 내가 얘기했죠? 분모가 0 되는 그 값을 분자에 대입해 버려가지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마3이니까 마3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 마3 쓰고 n의 개수를 밖에 끄집어 냈었잖아. 유리함수식 변형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형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n분의 3 앞으로 못 끄집어 낸다 치고 이렇게. 이런 꼴로 이제 시그마 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 이거, 그, n에다가 1, 2, 3, 4 몇 개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몇 개 남는 구조니, 이거? 대입했을 때. 몇 개? 4개? 3개 남는 구조야, 3개 남는 구조. 내가 아마 3개는 거의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왔거든, 지금 3개짜리가. 근데 뭐, 그렇게 3개짜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못하는 계산이 아니죠, 그죠? 못하는 계산 아니니까. 근데 3개짜리가 아마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뭐 그 N개로 이제 푸는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고 29번에 그다음에 3개짜리가 남는 거는 지금 나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 흔치 않은데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계산 이거 급수 계산해 주면은 앞에 3개가 남는 게 이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요게 이제 남는 거죠. 뒤에 이제 뭐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n 플러스 3분의 1을 이제 n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이제 0으로 처리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였지. S 값. 뭐 이런 계산이었고. 그 다음에 요건 풀었니? 26번은? 이거는 뭐 그렇게 의외로 엄청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그냥 간단히 이제 푸는 흐름만 좀 잡으면. 이제 역함수가 gx인데 g'a가 8분의 1이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는. g'a는 그 역함수의 미분법을 만약에 적용을 해주면 이제 f'ga 이렇게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8분의 1이다 라는 거니까 일단 분모 자체가 8인데 마침 분모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분모 자체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f'ga가 지금 이제 8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일지 찾는 거였죠 이게 그래서 이제 f를 이제 미분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제 미분해 보니까 3배의 2의 3x 마이너스 6배의 2의 2x 플러스 4배의 2의 x 이게 이제 그 x 자리에다가 이제 GA라는 걸 넣었을 때 얘가 지금 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8. 그럼 이거 이제 무엇을 넣어야 8 나오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이 x에 대한 3차 방정식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마 3차 방정식 풀었을 때 이게 2x가 이렇게 나와야 돼. 2x가 이게 아마 2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2가 아마 나와야 될 거야, 2x가. 정확히는 이제 이 x에다가 GA를 대입한 거니까
정확히는 이 값이. 자, 2의 GA 자체가 2가 나와야 돼가지고 아마 이게 GA가 LN이? 이거 맞나? 이렇게 아마 나왔었어야 되는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고, 자, 그러면 이제 FG가 역함수 관계니까 FLN2가 A. 즉, 저 F라는 함수에다가 LN2를 넣은 값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넣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지. 이제 26번, 까지도 할만하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갈렸을 수도 있는데. 요거 풀었니? 어? 틀렸, 맞은 사람, 난 풀었다. 그래도 잘 푼 거 같은데 답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 잘 푼 거 같은데. 요거는 우리 그 미적분 테마에 있는 필수예리 내가 풀어준 문제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거 등변사다리 걸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풀이 내가 보여줬을 거야. 세타로 바꿔 푸는 풀이랑 그 다음에 그냥 뭐 이 변의 길이를 x로 잡고 푸는 두 가지 풀이를 내가 다 알려줬었어. 기억이 남사 다시 있었지. 자, 이거 한번 확대해서 볼게. 일단은 APBP가 1대3. APBP가 1대3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원 안에 지금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그 APBP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거, 직각이 되죠, 직각? 직각이 되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ABP가 보이실 건데, 이 BP의 길이가, 이게 이 사인이죠, 사인. 얘가 이 사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는 이 코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 코사인. AP의 길이가 저렇게 나오겠지? 자, 그 수선해발을 내려봐야 돼. 수선해발을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여기 수선해발 내린 여기를 P'이라 잡아주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빗변의 밑변, 이 코사인이니까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지. 여기가 코사인 제곱으로 나오죠. 코사인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 높이는 사인으로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빗변에다가 사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럼 벌써 넓이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벌써. F세타라는 거는 등변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해주신 다음에 윗변, 아랫변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윗변은 PQ의 길이잖아, PQ의 길이. PQ는 이 수술의 발 떨어뜨려 보면은 결국 여기 Q'이라 잡자. P', Q', PQ 같은 길이란 말이죠, 지금. P', Q'은 전체 길이 2에서 그 2 코사인 제곱을 이제 2개 빼줘야 되겠지, 2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식을 잡아주시냐면은 일단 윗변 먼저 쓸게. 윗변이 현재 얘고 윗변이. 그 다음에 아랫변이 현재 그대로 지름이 2니까 여기다가 이제 높이 곱해주신 게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일단 이게 F세타 얘기거든요. 이게 F세타. 이게 F세타고 이게 식이 또 정리는 되는 게 뭐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난 이렇게 해볼게. 자, 뭐 이것도 사실은 백악 공식으로 사인 리세타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 뭐 방법은 다양해. 근데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이게 4-4 코사인 제곱이에요. 이게 4-4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4 사인 제곱을 한번 난 해볼게. 4 사인 제곱을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2 코사인 사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식을 쓰면은 여기 2를 약분시켜 버릴 수 있고 식이 4 사인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이 표현이 돼. 이게 F세타 이게 F세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신 다음에 미분해 보신 다음에 이제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세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이걸 미분해야 되겠죠, 이제. 근데 나는 이제 이거까지 식 쓰니까 약간 뭔가 식 자체가 약간 우리 최근에 이제 적분을 해서 그런지 뭔가 약간 적분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약간 그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 APBP가 이제 얘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 얘가 지금 1대 3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1대 3. 그러니까 이거야. ABP 삼각형에서 봐봐. 이게 지금 1대 3이잖아. 여기 세타니까 탄젠트를 쳐야지. 탄젠트가 AP분의 BP 아니네? 그러니까 1대 3이니까 그 삼각형 전체 삼각형 ABP에서 3분 AP랑 BP가 1대 3이다라는 그거의 의미는 이 의미는 애초에 탄젠트 세타가 3이란 얘기랑 같죠? 요거 됩니까?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가 3일 때 그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다 구해 봐야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거 삼각형 뭐 그려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1, 3, 루트 10 그럼 사인 한번 구해보시면은 사인 세타는 이제 루트 10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이거는? 얘는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1대 3이 되도록 하는 그때 그 세타의 값을 이제 A라고 했어 알파라고 했어 이거 A라고 해야 되네 A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A라고 봐도 되겠죠 A라고 이제 자 그래서 얘 미분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건 얘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은 걸 구해주래 그러니까 그냥 얘 미분 곱미분 잘 신경 써서 해보신 다음에 얘네들 값 활용해서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만 해주면 돼 그렇게 오케이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28번 이 문제가 28번이 이제 꽤나 어렵긴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이제 얘가 이제 정답률을 보니까 메가스터디 보니까 보통 그래도 좀 공부를 어느 정도는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메가스터디에다가 이제 입력을 한단 말이지, 그지? 메가스터디 기준 그 오답률이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89%야. 89%. 아마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그럼 역으로 하면 11%니까 객관식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던 적은 꽤 드물거든. 그러니까 그 메가스터디는 또 보면은 그 등급별로 오답률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1등급 오답률이 70%가 넘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문제인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허무한 문제야.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자, 사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나는 이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재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요거 거의 똑같은 아이디로 푸는 문제가 나온 게 있어. 그래서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우리 이거야.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이제. 이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우리? 시도? 무슨 시도를 했습니까? 미분 정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치? 미분 정도? 근데 얘들아 봐봐.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는 이라고 돼 있지. 이계도 함수를 갖는. 왜 굳이 이계도 함수를 이제 가지는지 물어봤냐.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보라는 거야. 여기 미분 한 번 해봤다고 했지. 한 번 더 해봤어야 돼. 미분을 두 번 했어야 돼. 두 번.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도대체 뭐 하는 조건일까? 만약에 F-3이나 F3의 어떤 함수값에 대한 정보나 알 수 있다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이제 그 재작년 내가 지금 방금 언급한 재작년 6월 모의고사 그때도 28번이었어. 지금 28번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얘들아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야. 이거 뭐 할 때 보던 표현이야 저거? 뭐 할 때? 수투에서 저거 뭐 할 때 보던 표현이야 수투에서? 수투에서 수투. 두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야. 반대 부호네 함수값이. 뭐 할 때 저거 하는 거야? 뭐 당당하게 얘기해. 뭐야? 사이값 적으니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 이 얘기니까 양수 음수 사이에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면은 0이라는 함수값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이값 정리가 좀 떠올려야 되더라. 사이값 정리. 그래서 이제 그 x의 범위가 마3과 3 사이인 이 범위에서 fx가 0이 되는 순간이 x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야. 존재한다. 이렇게 사이값 정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사이값 정리로.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다. 그 사이에 0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 이 얘기야. 0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 자, 아까 여기서 미분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 그지? 한 번 가지고 안 되지. 두 번 해보자. 일단 한 번 한다 한 번. 자, 이게 뭐 사실 푸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뭐 다양할 텐데 그나마 너네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풀이로 지금 해줄 거야. 자, 그럼 미분합니다. 5fx의 4제곱 속미분 3배 fx의 제곱 속미분 플러스 a. 자, 5변 미분. 그러면 분자부터 쓸게.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일단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봐봐.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좀,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되게 좀 식이 빡세 보이지, 얘들아. 해야 돼. 봐봐.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럼 4 튀어나오니까 20. 자, f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속미분하니까 뒤에 거가 또 이제 제곱이 되고. 자, 지금 이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쓴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못 써줘야 되냐면은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차례잖아, 이렇게. 이렇게 쓴 게 된 거고. 그 다음, 얘 미분이야. 또 비슷하죠, 이제.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6 fx. 또 속미분 해주면은 f 프라임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쓰신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되거든. 자, 너무 기니까 밑으로 내려오자, 이제. 잘 내려옵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볼게, 이제. 얘를 해보자. 이거 미분해 봐야 되겠죠? 분수함수 미분입니다. 자, 분모는 현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인데, 잘 보면 얘들아, 밑에 거 미분하면은 위에랑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한 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이게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좀 더 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를 자, 바로 전개할게 이거.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이게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까지만 해볼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제곱 분자 바로 인수분해 할게. 이게 1 넣으면 되거든.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까지 이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오죠, 이제. 자, 그럼 결국 이 의미거든,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첫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같으니까 항등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자, 얘들아, 이게 x에 1을 넣으면은 이제 0이 나와야 될 거냐, 얘가 이제. 혹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우리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해. 자, 이 좌변 전체를 보시면 좌변 전체에서 다 공통으로 fx 하나는 다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fx로 다 하나씩 묶어낸 다음에 뒤에 남는 것들을 그냥 간단히 뭐 이렇게 쓸게. 이 정도로 써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x가 1일 때 이제 이게 0이니까 f1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야. f1이 0. 반드시 저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혹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여기서 나누고 들어가야 돼. 첫 번째, f-2가 0이냐? 두 번째, f1이 0이냐?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이제. 이걸 확인해봐야 되거든, 이거. 자, 어떻게 확인을 해주냐? 일단, f-2가 0이라는 식에 의해서 여기 x에다가 뭐 넣어보고 싶어,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이게 0으로 다 죽잖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오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ln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f'2가 양수래. f'2가 양수. 자, f'2가 양수라는 정보를 좀 써먹으려면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해봐야 될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해봐야 되니, 이제. 자, 일단 여기다가 그 f-2가 0이니까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또 넣어볼 생각도 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은 죽고 a가 깔끔하게 나오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준 결과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이게 왜 분모가 2분의 9고 분자가 마3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해보시면은
그럼 정리해주면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2 나와. A가 이렇게 나와, 애초에. 그에 따라서 B도 구해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B도 바로 해볼게. B는, 자, 2A가 넘어가니까 ln 2분의 9 플러스 3분의 4. 일단 이게 B인 것 같아,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 F'E가 양수래. 그러면 이제 여기 X에다가 2도 넣어봐야 돼, 2. 2도 넣어보셔야 되는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제 여기 막 5F2의 4제곱. F2는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일단 F'E의 부호를 알려줬으니까, 일단 넣어보고 관찰을 해보자. 넣은 식. 5F2의 4제곱 F'E.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배. F의 제곱의 F'E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A는 넘길게. 넘기면 는 해주고 마이너스 A가 되잖아.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은 식을 써야 되겠죠. 2를 넣은 식. 2를 넣으면은 분모가 이제 몇이야 이거. 4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5 2분의 10 몇이야. 2분의 17 나오네? 2분의 17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면 5 나오나?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인데. 자, 이거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잘 봐. 이거 F'E로 묶어낼 수 있잖아. 묶어내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만약에 묶어냈으면, 이렇게 되겠지. 얘 이제 탈락된 거야, 탈락된 거. 잘 보시면, F'E가 뭔지 몰라도, 이거 확실히 짝수제곱에다가 짝수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양수야. 어떤 양수랑 F'E도 지금 양수지 않습니까? 양수끼리 곱하니까 양수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케이스를 해봐야 돼. 이 케이스는 저게 음수가 나와. 이 케이스는. 한번 보여줄게. 자, 1 들어갔을 때 0이어야 돼. 그럼 1을 이제 여기다 넣어. 0, 0 죽고 남는 게 A 플러스 B는 1 들어가면은 여기 똑같이 나오거든요. ln 2분의 9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도 1을 넣습니다. 여기다가도 이제 1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다 1 들어가면은 0 죽고 0 죽으니까 바로 A는 1 들어가니까 여기가 2분의 9분의 분자가 이게 그냥 3. 계산해 보시면 얘는 이제 그냥 3분의 2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B도 계산해 보시면 ln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B가 나온다. 이제 저 초록색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제. 자, 이제 X에다가 이제 2를 넣습니다. 그럼 2를 넣어보시면 이제, 자, 5, F, 2의 4제곱, F 프라임 2, 플러스 3배, F, 2의 제곱, F 프라임 2, 는 해주고,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를 쓸게. 마이너스 3분의 2. 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계산해놨던 거, 요거 그대로 활용하면 되거든, 요거. 그대로 활용해주면은 제가 2분의 17분의 5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좀 더 정리를 해보잖아? 이거 정리해보시면 이거야. 뒤에 게 17분의 10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얘도 이제 F'2로 이제 묶어내본다면은, 이렇게 F' 이렇게 묶어내버리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랑 그냥 똑같은 식이죠. 양수 곱하기 양수인데, 이게 부호가 뭐야, 이게 얘들아? 이게 음수야, 이게. 이게 음수가 되거든, 이거 계산해보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봐도 대충 어림잡아 봐도 음수가 나오죠, 그죠?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케이스야. 2번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 답은 이제 이 1번 케이스가 맞다, 이거야. F-2가 0. 그러면 A, B를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바로. 계산까지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A, 2, B죠. A, 2, B. 자, A, 그다음에 2의 B. L은 2분의 9 더하기 3분의 4. 어디에?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잠깐만. 지금 B가 아까 여기, 이게 플러스 2이니까. 그쵸.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하면 2분의 9를 앞에 끄집어내서 계산하는 거니까 얘 2분의 9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 깔끔하게 나오고 뒷부분에 그냥 냅둬 버리면은 요게 1번이 답이 나온다. 1번이.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 이 정도로 이제. 자, 그래서 보고 나면은 막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미분을 두 번은 안 해봤을까? 자, 의외로 막 두 번 미분하고 나서 판단하는 거는 너무 약간 좀 할만한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겉보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겉보기가. 다들 29번. 근데 얘들아, 요 문제는 지금 요 28번은 결국 알고 나면은 할만한 문제거든? 알고 나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난 있다고 봐. 왜냐면은 그냥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할 만한 문제야, 이거는. 알고 나면은. 식이 막 엄청, 두 번 미분은 빡세지만, 생각보다 이 뒷과정은 할 만한 문제여서,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29번도 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 29번도. 근데 너네 이제 시험 범위가 앞에서 누적돼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니? 급수부터 나온다고 했나? 미분 처음부터? 아, 그래?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등비 급수랑 관련이 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좀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볼게요 이거는. 요거 시도했나? 의외로 요것도 할만합니다 요것도. 자 봅시다. 자 알파 베타 정수고. 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an을 이 계산으로 정의하겠다. 자 이거 1, 2, 3, 4 곱하니까 4래. 그럼 구해 봐야지. 자 an 다시 한번 써놓고 한번 관찰해보자.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베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 1, 2, 3, 4 넣어보자. 그리고 주기가 2파이니까 n에다가 5 넣은 거는 1 넣은 거랑 같죠, 일단. 그럼 A1 해보자. A1은 얘들아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야. 그래서 앞에 거만 계산돼. 알파 곱하기 1이야. 알파 곱하기 1. 자, A2 해보자, A2. n에다가 1을 넣잖아. 사인 파이가 0이니까 뒷부분. 베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베타. A3. 3을 넣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여기 얘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0 되니까 여기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야.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자, 마지막 A4. A4는 이제 4 넣으면 여기 사인 2파이가 0이니까 뒷부분에 계산해서 베타가 됩니다. 이걸 다 곱하면 4가 나온대. 다 곱하면. 그러면 다 곱하면은 알파 2개, 베타 2개 곱하는 셈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4니 루트 씌워주니까 알파 베타의 곱은 플마 2라고 볼 수 있죠. 플마 2. 자, 그러니까 이제 곱한 조합이 이제 곱했을 때 이제 플마 2가 되도록 하는 두 정수를 다 찾아. 근데 알파가 더 커야 된대. 자, 일단 둘 다 양수로 잡으면 이런 조합 가능하죠. 이런 조합. 자, 이거 말고 더는 없나? 양수로 잡으면 이거고 둘 다 음수로 잡으면 이거 되니? 둘 다 음수로 잡으면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반대부호로 잡게 반대부호. 반대부호로 잡으면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죠? 얘를 알파는 무조건 반대부호이려면 알파는 플러스네. 이렇게 네 가지 조합 나올 것 같거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거 다 확인해 보면 돼. 네 가지 케이스 확인해 보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계산이. 자 여기 급수식 나와 있는데 얘들아 A 4인 빼기 2 이거는 이제 4개마다 반복되는 거, 이 A 자체가 4개마다 반복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즉 이거 A2로 봐도 되지 않니? n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A 4인 빼기 3.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이거? 4로 나눴을 때. 아니 n에다가 1을 넣어봐. 야 1이잖아 1. A1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2, A1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건 상수인 거잖아. A2는 아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고 A1은 알파라고 했으니까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이 등비 급수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 b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뭐 첫째항 양수라는 조건도 신경 쓰고
등비급수 계산하면 끝. 자, 그러니까 A2가 얘는 이제 마이너스 베타이므로 A1은 얘가 지금 알파이므로 양변을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겠다. 혹은 양변을 알파로 나누겠다 이거야. 두 번째 과정. 급소식. 얘가 이제 마이너스 베타분의 6이라는 거죠. 등비급수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R분의 R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R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6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제 B2의 이제 얘는 알파분의 6이네. 자, 이리 봐봐. 자, 얘는 그 공비가 R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1-R 제곱 해준 다음에 B2, 즉 B1R이 이제 되겠고, 얘가 알파분의 6이 되는 상황이야, 이제. 근데 이제 얘 이제 분모 인수분해 해주면은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활용할 수가 있지. 인수분해 해주면. 인수분해로 얘가 이제 1-R, 1 플러스 R이 되는 거니까, 여기 1-R분의 B1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로 바꿔놓을 수가 있잖아요. 얘로 바꿔놓습니다. 마이너스 베타분의 6. 그 다음에 1 플러스 R분의 R이 이게 알파분의 6이다라는 거지. 알파분의 6. 6 약분시킬 수 있죠. 찹찹. 자, 남는 거. 양변에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 놓자. 그럼 1 플러스 R분의 R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야. 이거고 우리는 그 알파 베타 조합 다 이미 알고 있거든. 알파 베타 조합 지금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4개 다 해보면 돼. 4개 다 4개 다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1번 케이스 알파는 2 베타는 1로 잡아주면 1번 케이스 저1 플러스 R분의 R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알파를 구해봐야 돼. R을 구해봐야 되겠지, R을. 자, 크로스로 해볼게. 마이너스 2R은 1 플러스 R. R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R이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죠. 이게 모순이 발생하는 식이거든. 자, 왜냐면은 잘 따라와봐.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분모가 양수야. 사실 그 등비급수 계산이 가능하려면 등비급수 계산이 이런 게 되려면 이 계산이 되려면 사실 이거 애초에 R의 범위 자체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저 R의 범위에서는 이 분모가 항상 사실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봐봐. 여기서 분모가 양수고 그 다음에 지금 베타가 양수입니다. 분모가 양수고 이제 여기도 분모가 양수잖아. 그럼 분자가 음수여야 되거든.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모순. 지금 모순이 발생하는 케이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 B1이 음수가 나와가지고 모순이 이제 탄생하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라는 거야.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마1, 마2로 들어가는 거야. 알파를 마1, 베타를 마2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식습니다, 이제. 자, 알파가 마1, 베타가 마2면은 얘는 이제 그냥 마2가 될 것 같거든,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로 한번 해보시면은 R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R 해가지고 여기서 R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거야. R이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 경우도 검증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검증은 이제. 이거를 여기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 분모가 항상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양수지. 자, 얘가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양수여야 된다. 이건 조건 만족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실 문제에서 가능한 케이스야. 자, 뒤에 남은 두 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이거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 이게 좀 좁으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쓰자. 자, 2R은 1 플러스 R. R이 1.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건 안 되는 케이스라는 거지. 4번도 한번 해볼게, 이제.
마지막 알파가 1, 베타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주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시니까 얘가 이게 몇이냐? 얘가 이제 2 나오나? 2? 2 맞니? 그냥 2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R은 2 플러스 2R 해가지고 얘도 이제 R이 뭔가 이상하게 나오네? 마이너스 2가 나오나? 얘도 이제 탈락이죠, 탈락. 얘도 탈락이라는 거지. 얘도 안 되는 케이스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한 게 2번 케이스라는 거예요, 2번 케이스. R은 마이너스 3분의 2로 적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끝난 게 있는데, 그 B1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자, 요 케이스로 한번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요 케이스로. 자, 1-R분의 B1은 이제 얘가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3이다 라고 놓고 B1 계산해 보신 결과 5 나와, 5. B1이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3분의 5를 양변을 곱해주니까. 그럼 끝났네. 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두 개 곱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B1이랑 B3을 곱해라. 자,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적용해서 B1 곱하기 B1R 제곱 계산해 주는 거니까 사실상 B1R의 제곱 계산하는 셈이고, 그러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 전체 제곱 계산하는 거죠. 해보시면 몇이야 이게? 9분의 4 곱하기 25니까 9분의 100 나오나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109가 답이야, 109.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볼만 했어, 얘들아. 이 정도는 솔직히 이 정도는 좀 해볼만 했다. 해볼만 했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30번. 대망의 30번. 요것도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대망의 30번. 요거까지 보고 좀 끊었다 갑시다. 요거까지 좀 보고. 일단 문제라도 읽었다 하는 사람. 일단 문제라도 읽었다. 없으십니까? 과감하게 던지셨구만. 자,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참수 fx가 있는데 gx가 저렇게 정의가 돼 있고, 자,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g는 0에서 극수이면서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그 다음에 뭐 g'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단 나는 이 식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얘들아, 이제 적분할 때도 이거 자주 나오는 테크닉이야. EX를 위아래 곱해놔봐. 그러면은 좀 보기가 편해, 얘들아. 이게 EX를 곱해놓으면 어떻게? 봐봐. 2의 X 플러스 1분의 그냥 어떻게 되니까 얘가 이제 2배 2의 X. 이거 맞나, 얘들아? EX를 위아래 곱해놓으면 저거 나오니?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얘가 약간 그 유리함수처럼 생각을 해주면,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이제 이런 느낌이다. 얘를 유리함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분모가 0 되는 게 EX 자체가 마일이잖아, 마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변형되냐면은 2x 플러스 1분의, 자,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 EX의 개수 끄집어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변형을 해놓으면은 뭐 굳이 변형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저기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놓을게. 이제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야. 자, 근데 이제 봐봐, 이 상태에서 생각해볼까? 뭐 저기서 해도 되는데, 얘들아, x가 한없이 커지면 분모가 엄청 커지는 거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2 빼기 0에 가까워지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이제 2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2에. 근데 2보다 좀 작은 값에 가까워지겠지? 작은 값에.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0으로 죽어요. 1이 되지, 1.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이제 0에 가까워지니까 2 빼기 2 해가지고 0에 가까워진다. 이거 됩니까? 이게 그냥 x가 증가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자체도 증가해. 그리고 x가 감소하면 괄호 안에 있는 값 자체도 감소해. 0에 가까워지게 감소하는 거야. 결국 이 x를 이제 실수 전체로 내가 놔뒀을 때 가능한
이 괄호 안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는 거야. 0부터 2까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식 자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라는 거야, 이제. 이 범위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봐봐. F는 현재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어떤 3차함수야, 3차함수. 사실 이게 합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합성이. 이 F 안에가 복잡하게 합성이 돼 있잖아. 근데 fx가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f라는 그 함수에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0과 2 사이의 범위. 자, 근데 이제 이 가를 좀 보자. gx가 x는 0일 때 극소래, 극소. 극소라고 돼 있지. 자, 포인트 하나 또 잘 잡아야 되는 게 극값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극소라고 했어.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극소라는 게 좀 약간 중요한 그 여기서 키워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극대도 아니고 극값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극소라고 돼 있잖아. 극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야. 극소라는 거는.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gx가 이제 x가 0에서 극값을 갖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은 일단 절대값 무시하고 이제 미분을 해봐야지. 미분을. 자, 미분해 볼게 이거. 저 괄호 안에 있는 저 f 자, 2x 플러스 1분의 2 요거 한번 내가 미분해 볼게. 미분. 미분해 보시면 일단은 원형 그대로 나오죠. 일단 원형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일단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미분까지 해주지. 성미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된다. 2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들어가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돼. 성미분한 거야 이게. 성미분한 거. 언더스탠드? 이제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하면은 0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하면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거 한번 맞는지 좀 잡을게요. 이거 식이 아마 저게 맞을 거야. 저렇게 나오고 이제 식이. 자, 근데 봐봐. x에 0 넣으면 극소라고 했지.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절대값 함수이다 보니까 그 이걸 신경 써야 돼. 극소를 가지는데 g0이 양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 이 절대값 함수는 x축을 가로지를 때 접어 올리면서 이 지점에서 사실 극소야. 그러니까 이런 극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생겨본 모양 자체가 그냥 이런 극수일 수도 있고 이런 극수. 아니면 이제 얘가 접혀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극수가 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G0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극수는 아닌 거야. 이거는 G0이 0이어야 되는 거지.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야. 이 둘 중 하나.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야. 확실한 거는 이건 아니니까 그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즉 x에 0 대입해버리면 이게 몇 나오는지 알아? 2 빼기 1 더하기 1분의 2 나오거든? 이게 f'1이야. 물론 여기다가도 이제 0 대입해볼 수가 있지. 여기 0 대입해버리면은 뭐 얘는 의미 없지만 4분의 2니까 뭐 2분의 1이네. 그래서 여기서 f'1이 0이라는 식이 나오네. f'1이 0. 일단 이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양일지 이런 모양일지를 좀 유추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일지 유추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fx의 그 개형을 좀 이제 그 추론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야. fx의 개형 추론. 자, f'1이 지금 0이라고 돼 있어. 자, 이런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번안도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축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로지르면 접어 올리면서 이제 꺾일 수가 있잖아. 그지? 물론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은, x축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 지나가게 되면은 접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긴 하죠. 그죠? 가능하긴 한 거예요, 이제. 자, 그것도 일단은 염두는 해둬야 돼. 염두는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케이스를 일단 나눈다. 이제 잘 봐봐. 여기서 케이스 나누는 거. 자, 우리는 결국 이거야. x가 실수 전체일 때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게 0부터 2 사이의 범위다라는 거야. 0부터 2 사이의 범위. 그러면 그 두 가지 가정을 해보는데 f'1이 0이니까 첫 번째 가정. 봐봐 이거.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정이 이제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지, 우리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그지?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문제 조건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조건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조건이 이제 안 되는 게, 아니, 애초에 0에서 극소를 갖는다며. 극소를 가지려면은 이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모양은 이제. 얘는 안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둘 중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또 봐봐. 그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x의 범위가 0과 2 사이 범위잖아. 그런데 그 결국 x축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은, 자, 이게 잘 들어야 돼, 이제 이거. 자, x가 0, gx는 x가 0일 때 극소이다. x가 0일 때. 자, 결국 x축이 이렇게 그어줘야지만이 절대값을 하니까 얘가 접어 올라가게 되면서 원래 극대였던 게 극수로 뒤집어진다 이거야. 극수로 뒤집어진다. 그럼 이 케이스일 때는 봐봐. x가 1에서 극소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때는 x축이 이렇게 그어져가지고 그냥 안 접어 올려져서 이 자체가 극소가 돼야 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이건 fx의 극대극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gx의 극대극소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따져도 되는 게, 얘들 어차피 이거야.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태에서 점점 커진다고 하면은 이 f의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정의역도 커지잖아. 이게 선형성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x가 점점 커지면 이 식도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x가 커지는 게 곧 이 식이 커지는 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곧 f의 극대극소가 이 g라는 함수의 극대극소로 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이게. 자,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인데 신경 써야 되는 거. 결국에 그 x축을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면은 접어 올릴 때 꺾이게 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0과 2 사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2가 이 점보다 2가 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2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왼쪽에. 2가 더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조건식이 뭐냐면, 이때는 f2가 반드시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엔 등호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등호를.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똑같이 해보시면 되거든요. 0과 2 사이 범위니까 0의 이제 포지션이 여기 정도. 이 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x축을 이제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있으면 안 돼. 이 구간 안에서는 0과 2 사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F0이 0 이상이다라는 이런 식을 쓰는 거야. F0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들어가고, 지금 내가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거 이제, 자, 지금 이제 나조건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조건을 이제. 나조건을 확인하면은 이제 둘 중에 추려지게 돼. 하나로 추려지게 돼 있어, 이게. 다 추려지게 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잡아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벌써 추려지나, 여기서 이제? 자, 현재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나조건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 나조건을 이제. 자, 나조건을 이제 보면은, G' LN3이죠? 자, 얘들아, 이거 X에다가 이거 LN3 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식 있지, 이식. 이식 자체가 그럼 X에다가 LN3 넣으면, 3 더하기 1분의 2. 2에서 빼잖아, 이제. 계산해 보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1 돼가지고, 이거 그 F 2분의 3처럼 계산되는 거거든. 2분의 3처럼. 괄호 안에가 2분의 3처럼 처리가 되게 돼 있어, 저게. 근데 이제 G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LN3을 넣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F의 관점에서 볼 거야. F의 관점에서는 이제 F 2분의 3처럼 봐주는 거야. F 2분의 3처럼. 근데 이제 이 GX 자체가 지금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그지? 절대값이 있지?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따지는 그 이제 0과 2 사이의 구간에서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밑에. 이 구간에서는 0과 2 사이 구간에서는 항상 이제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얘는 달고 나와야 되는 케이스야.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지. 절대값이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F, 자, 2 마이너스, 자, 2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그 다음 이때는 이제
0과 2 사이의 구간에서는 x축 윗부분에 존재를 하니까 이때는 gx 자체가 어떻게 포지션이 되냐? 그냥 플러스로 x축 위에 있으니까 일단 gx의 절대값 부호 처리까지 한 거야 지금. 절대값 부호 처리까지. 부호 처리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보면 돼. g 프라임 ln3. 자 이제 얘 이제 미분한 다음에 ln3 넣는 건데 일단 이 f 부분 뒷부분 미분해본 게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n3 넣어보자 이제. 자 x가 만약에 ln3이면은 요 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 괄호 안에는 이제 2분의 3이 된다라고 아까 했습니다. 2분의 3.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보면은 얘가 이제 3 더하기 1의 제곱 16분의 6 해가지고 얘가 8분의 3이 나온다. 이게 지금 G' ln3이 되는 것 같아. 이제 G' ln3.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이 값이 지금 이제 얘는 음수라고 돼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반영해 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 F 프라임 2분의 3. 얘가 지금 음수다 이 얘기지. 얘는 그럼 부호가 그냥 이래 그냥. 얘는 이제 8분의 3의 F 프라임 2분의 3이 얘를 이제 그냥 이게 음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봐봐. 이 자체는 F 프라임 2분의 3이 음수라는 거야. 이 자체는. 그지? F 프라임 2분의 3이 음수인데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여기가 x가 1인데 그럼 x가 2분의 3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입니까 지금 이게? 음수? 음수가 아니야. 여기서 f 프라임 2분의 3의 부호가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안 맞죠 이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가 사실 답이야. 1번 케이스가. 한번 검증해 보면은 1번 케이스는 이제 f 프라임 2분의 3이 이제 부호가 뒤집혀져서 얘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치? 양수가. 자, f 프라임 2분의 3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 한 뭐 이 정도 좀 잡아가지고 이 정도 뭐 이 극소보다 우측에서는 x가 2분의 3이 있을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잡히는 순간에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데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케이스입니다. 1번이 맞는 케이스. 1번이 맞는 케이스가 되겠고 1번 케이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G'의 마이너스 L은 3입니다. 이제 절대값이 또 붙어 있죠. 자, 일단은 GX 자체가 애초에 이 1번 케이스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자, 이 G 미분한 거에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 L은 3 넣어서 계산해 볼게, 이제. 자, 이제 요 과정 해봅니다. 요 과정 이제. 자, 일단은 저 과정 절대값 해주시고, G' 마이너스 L은 3. 자, 일단은 요 마이너스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미분해 놓은 거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ln3을 넣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자, 넣어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f 프라임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ln3은 ln 3분의 1이야. 여기 3분의 1로 얘를 적용해주면 3분의 1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아마 2분의 1 나오게 돼. 괄호 안을 계산해보면.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1 나오시게 되고 여기 이제 얘를 3분의 1로 적용해서 계산하시면은 얘가 이제 그 9분의 16,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8분의 3 g 마이너스 ln 3. 자 그러면은 8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G 마이너스 ln3이라고 되겠죠? G 마이너스 ln3. 그럼 저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ln3 또 얘 넣어보면은 얘가 F 2분의 1이 나온다. 또 F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현재까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얘를 좀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3, 얘가 이제 8. 이거 역수 뒤집으면 8분의 3이 얘가 완전히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거든. 이렇게. 약분되거든. 그래서 진짜 찐 최종으로 남는 식이 이제 무엇이냐. 절대값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f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f 2분의 1. 그리고 이 f 프라임 요거 있잖아. x가 2분의 1일 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 확인해 보시면 이거 애초에 양수야 양수 이거. 이거 f 프라임 2분의 1이 지금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 절대값 처리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이거 그대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식을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제. 자, 결국 답은 이거야. 자, 정리하면은 일단은 지금 F가 최고참 계수가 이미 1이라고 주어진 3참수잖아, 3참수.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니 저거,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 3개. 최고참 알려줬잖아. 3개인데, 자, 식 하나 지금 알려준 게 아까 F'1은 0. 자, 2개 남았지? 이식도 알려줬잖아, 이식도. 또 이제 하나 남았지, 이제.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G0의 최대값. 즉, 이제 X에다가 0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절대값 F1의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미지수 하나가 결국 남게 되고 이 미지수의 범위로 이제 최소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 정보 두 가지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게 필요해, 요게. 이거에서 범위가 나오게 돼. 남는 미지수 하나의 범위가. 그래서 이제 최소를 구해주는 그런 문제야, 최소를. 자, 내가 식을 이거는 여기까지만 써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가장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푸는 방법은 그냥 fx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식을 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식이 두 개잖아요, 이제. F'1은 0,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얘들아? 미지수를 다 A로 다 몰아 넣어봐. 그러니까 F'1 하면은 여기서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B를 A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B를 A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F'1은 여기서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 되는 거니까 여기서 B를 이제 최대한 한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A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식도 써보면은 이거 C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C를 이제 무슨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결국 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G0이라는 거 있지. 따라서 G0은 절대값 이제 F1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데, 근데 저 절대값 F1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무슨 이제 A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 만약에 해보면 이렇게 다 계산했을 때야. 그러면은 이 F2가 0 이하라는 식으로부터 F2가 0 이하, F2가 0 이하라는 식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A에 대한 범위를 한번 구해봐. A에 대한 범위. A가 얘가 아마 부등호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부등호가 A가 아마 저게 잠깐만요. 작거나 같다로 나왔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A의 범위에서 이 절대값이 포함된 이 식의 최소 구해주는 문제야. 최소. 결국에는 요 값을 넣어준 게 답이야. 결국에는 요 값을 넣어준 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한데 정리하면은 결국 여기서 문제 키워드 하나하나 되게 안 중요한 게 없어. 우선은 이건 옵션이라고 했죠. 아까 괄호 안 정리하는 거. 일단 x가 이제 실수 전체일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는 거. 그래서 f는 애초에 3차함수인데 0과 2 사이에서만 이제 뚫어지게 관찰해 줘야 되고, 자, 이제 이거 0에서 극소인데 G0이 양수라는 표현을 요거 아까 얘기했죠? 극소인데 G0이 0이 돼버리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케이스라고 했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평상시에 극대극소 같은 케이스고, 이제 1, 2번 케이스로 이제 F'1은 0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어디가 이제 맞느냐, 이제 가나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그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가나 조건을.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풀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이제 이거 수특 레벨 2의 1번인데 이제 그 문제 자체는 이렇습니다.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그러면 접하면 일단 무슨 식을 써야 되냐면 그 접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t로 뒀을 때, 접점의 좌표, 접점을 내가 만약 t,로 뒀을 때 이런 상황이잖아. 곡선이랑 직선이랑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고 이 접점의 좌표가 t인 거잖아. 저 점에서는 둘이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같다 이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볼게. 이제 그 함수값이 같다.
홈스퀘어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했을 때의 그 기울기가 같다. 미분한 게 같다라고 해보시면은 2 루트 t분의 k가 되겠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도실수 A, B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 자, 둘이 A, B 더해서 5가 되는 거고, 지금.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더해서 5라는 식을 쓰기 위해서 A, B를 일단은 좀 구해놔. A, B를 이제. 이거 A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지 않니? A를 이제.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T가 곱해지면은, 여기서 만약에, T가 곱해지면은, 얘가 이제 루트 T가 되어버린다. 루트 T가. B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B가, 얘가 이제 2분의 K 루트 T가 나온다. 아, 다시. 여기에 이걸, T를 이제 곱해준 게 이거니까, 얘를 이제 넘겨줘가지고 아마 계산하면은, 똑같이 이거 나올 거야, 아마. 이거.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거. B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B 계산해 주시면. 저렇게 나올 거고, 이제 이 A, B 구해놨으니까 얘네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더해주죠. 더해주시면은 이제 2 루트 T분의 K 더하기 2분의 루트 TK 얘가 이제 5다라는 거지. 얘가 이제 5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양변에 이제 2 루트 T 곱해보자, 이제. K 플러스 TK 마이너스 넘겨가지고 10 루트 T는 0.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처럼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K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10 루트 T 플러스 K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처럼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러한 2차 방정식처럼. 최소한 이 2차 방정식이 그 실근을 가져야죠, 일단. 그죠? 실근을. 허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한별식을 때려보면. 그래서 여기서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줘야 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K 바로 풀어보면 얘가 이제 그 풀마 5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풀마 5 사이에. 풀마 5 사이에 갇히게 되고, 사실은 얘들아 사실 이 검증도 해야 돼. 무슨 검증도 해줘야 되냐면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는 범위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 루트 t가 근이잖아. 루트 t는 반드시 0 이상이니까 0 이상의 실근을 가져야 돼, 이게 반드시. 0 이상의 실근. 그래서 여기서 가져야 되는 조건이 0 이상의 실근을 가져야 돼. 루트 t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야.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0 이상의 실근을 가지는 게 보장이 되느냐, 이거야. 보장이 되느냐. 이게 과연 보장이 될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이제. 보장이 될까? 일단 K에 이제 봐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자연수만 추려볼게. K는 1, 2, 3, 4, 5. 자, 가장 큰 거 5부터 해보잖아. 5일 때는 이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5를 넣어주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이거 루트 t가 아마 1 나오는 문제 없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 과연 이 0 이상의 실근이 과연 보장이 되느냐라는 거야. 보장이 되느냐.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되니? 어차피 여기서 두 분의 합 계산해 볼래? 두 분의 합이 몇이야? K분의 10. K가 또 양수이니까, 양수. 두 분의 합이 양수고, 두 분의 곱은 또 몇이야? 1이지.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 두 근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 애초에. 두 근이 양수일 수밖에. 그래서 이제 근거는 이제 뭐냐면, 두 근의 합이 양수이고, 두 근의 곱 또한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이제 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는 거지. 아, 근데 판별식이 0일 수도 있으니까 그 서로 다른이란 말을 빼고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게, 이제. 두 양의 실근. 근데 그 두 양의 실근이 같으면은 이제 위에 중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보장이 되는 거야, 보장이. 이게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K가 1, 2, 3, 4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M 값은 5입니다, 5. M 값은 5고, 그러면은 이제 K가 K 네 번째일 때, 이게 작은 거부터 이제 나열한 거니까 앞에서부터 1, 2, 3, 4, 5 부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K가 요거일 때라는 얘기는 K가 4일 때 얘기하는 거야. 네 번째에 해당되는 K 값이니까 이제. 그럼 K에 4 넣어, 그냥.
K에 4 넣으면은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잘 돼서 루트 t를 구할 수가 있어, 애초에. 루트 t를. 루트 t랑 k를 알면은 결국 a, b를 알게 되는 셈이니까 이제 뺀 것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뺀 것의 최대값. 언더스탠딩? 이미 학교에서 해서 다 알죠, 그죠? 학교에서 한 거랑 똑같지 않니? 아니? 학교에서 요 얘기 했니? 근데 사실 확인하긴 해야 돼. 의외로 이런 조건 빼먹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야, 사실은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겠죠. 근데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야,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볼게요, 2번도 이제. 2번도 보시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자, 2번은 뭐냐면, 자, 저 함수가 극값을 갖고 싶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던 유형이어가지고, 극값을 가지려면 일단 F'을 한번 구해보시는데, 마이너스 2m sin 2x, 그 다음에 플러스 2nx. 얘들아, 얘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해줘야 되고, 부호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제. 극값 가지는 여부만 체크하면 되니까, 우리는 좀 간결하게, sin 2x는 얘 이항하고 좀 약분해 주셔가지고 n분의 nx. 얘들아, 이 두 함수가 이제 서로 교차하는 교점을 가져야 극값을 갖는 거지. 교차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결국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제 이거? 우리 그 테마에서도 아마 그 미분 파트에서 이거 풀어봤을 거야. 아마 하영이는 어제도 풀었을 거야, 이거. 자, sin 2x를 그려. 0과 2분의 파이 범위에서 이렇게. 자, 근데 그 얘는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근데 원점을 지날 때 그 이 두 함수가 원점을 지금 일단 제외하고 교점이 생기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교점이 생겨야 되겠지. 교차하는 교점이 생겨야지. 교차하는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자, 원래 사인 함수가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이 점이 변곡점 역할을 하죠. 변곡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야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자, 이 기울기보다 더 커버리면은 지금 사인 함수하고의 교점이 원점밖에 안 나오지. 우리의 목표는 그 원점 말고 추가적인 교점이 교차하는 추가적인 교점이 존재하려면 변곡점에서의 변곡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작아야, 파란색처럼 더 작아야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어제 했었지? 어제 이거? 자, 그러니까 얘 미분해가지고 또 기울기 구해. 미분해가지고. 미분해 보시면 이거 2 튀어나오게 되니까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의 0 때려 박으면 얘 기울기 2 나와. 2.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현재 이제 n분의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n분의 n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2보다 더 작아야 가능하다. 등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거 등호?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등호는 변곡 접선 1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을 이제 하도록 하는 그 10 이하의 자연수 다 세는 거잖아요, 이게. 다 세는 거.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뭐 m이 1일 때 n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m이 2일 때 n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세주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6일 때부터는 이제 10 다 가능하니까 6부터 10까지는 10개 이렇게 나와. 10개가 다 나온다, 10개가 이제. 개수 다 카운팅 하면 되겠지? 1, 1, 3, 5, 7, 9. 이거 10 곱하기 5니까 50. 다 더해서 75. 이 정도로 답을 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자주 익숙하던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요 문제가 좀 약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제. 요 문제가. 자, 뭐냐면, 일단은 두 정수 A, B이고, 이제 모든 양수. 이 진수 조건 때문에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 좌변이 이제 도함수죠, 도함수. F'X는 X 플러스 X분의 A 플러스 BNN X가 되는 건데, 1에서 극소래, 극소, 이제. 자, 그 미분을 이제 이미 해져 있고, F'L이 얘가 이제 그럼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가 일단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뭐 이 정도를 찾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극소야, 극소.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그
극값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극소라고 지칭을 하잖아. 지칭을. 자, 얘들아 이거지. 원래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소가 되려면 이 f'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했을 때 f'의 그래프. 자, 내가 이제 y는 f'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제 x가 1에서 극소가 되려면 그 1에서 그 부호 변화가 마플이었어? 아니면 풀마였어, 이게? 순서가? 아니, 극소. 마플이지, 마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1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알아,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저 1 근방에서는 증가해야 되잖아. 이 도함수가 1 근방에서 증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여기서 F2' 있죠. F2'이 그 X가 1일 때는 증가해야 되니까 0 이상이다. 이거 됩니까, 이거? 왜냐면 이 함수가 1에서 증가하면 이 함수의 도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식을 쓰는 거죠. F2'이 0 이상이다라는 식을 써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을. 두 번 미분한 게 1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미분해 보시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p. 그래서 여기서 이제 f2'으로 한 번씩 써보시게 되면은 1 플러스 b가 되면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a와 그 b의 이제 최소는인데 b가 가능한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적용해가지고 3번으로 답을 내는 거겠지. 3번으로. 뭐 2,000원 풀어주시면 되겠죠. 2,000원. 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생각. 극소니까 부호 변화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주자고. F'의 부호 변화까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거 문제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 이거. 이건 좀 눈여겨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약간, 괜찮다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문제 좀 괜찮은데? 라는 게 있어. 이거 좀 문제 좀 괜찮아. 이거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도 딱 그냥 적당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와, 이 문제. 이 문제 보면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진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지. 이 문제 때문에 되게 약간 고생을 했었는데. 자, 뭐냐면은,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갖고, 감마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이제 극값 갖는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미분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미분을. 자,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x분의 2로 얘들아, 봐봐. x분의 2로 묶어낼 거야. x분의 2로. 묶어내 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다. 그냥 최대한 묶어낸 거야, 얘들아. 공통부분을.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라는 극값은 여기서 등장할 겁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제 보는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까지 가야 되겠지, 이계도. 이계도를 가면은 f2'x는 2a-x제곱분의 2.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2로 묶어서 x제곱 묶어내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ax제곱 마이너스 1. 아, 이렇게 나오네.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을 구해주면 감마로 되겠다 이거지. 이건 x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거 x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얘는 이제 x제곱이 a분의 1이고 x가 이제 풀마로 나오지만 지금 lnx가 있기 때문에 x 양수만 보는 거야, 양수만. 일단은 유리화 안 할게, 일단. 양수만 가는 거고, 이게 감마다. 이 감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작은 수부터 나열해 주니까 공비가 2인 등비수를 이룬다. 자,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내가 이제 되게 고생했던 게, 아니, 얘를 지금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해야지. 내가 나열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 얘가 노트 10분의 1이네? 공비가 2다. 작은 것부터 쓴다. 그럼 얘는 이제 2로 이제 나눠주니까 이제. 얘는 2로 나눠주니까 이제. 얘는 이제 이거네. 얘도 2로 나눠주니까 이거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 두 군의 합이 여기서 나오는 거.
두근의 곱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안 맞아, 이제. 생 고생을 했었는데. 자,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이제 재정렬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재정렬을 이제. 자, 재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정렬을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여기서 두근의 곱을 좀 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10인데, 자, 두근의 곱이 여기서 몇이니까? A분의 1. 이거 보면 무슨 느낌 애들 오니, 이제? 등비중앙 느낌 오니, 등비중앙 이거? 등비중앙. 얘 제곱한 게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 베타의 대소 관계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아, 실제 나열을 해주면은 감마가 가운데 등비중앙, 알파 베타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감마를 이제 여기서 루트 A분의 1로 잡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알파는 그러면은 2 나눠주신 것, 여기는 이제 1을 곱해주신 것 해가지고, 알파, 베타 얘네 가지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해보면 나오겠지. 이걸로. 두근의 곱은 이미 써먹은 정보니까, 두근의 합이 얘네들이 더한 게 얘다. 라고 놓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나오겠죠. 그렇게 흐름 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A 계산해 보시기만 하면, 이제 A가 이제 나오면, 감마 F1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5번. 이게 어렵다. 이게 이제 이게 여기 어렵다. 자, 여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이 함수 그려놓고서는 자칭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이제 또 함수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최소값 함수, 최대값 함수에 대한 얘기야. 이게 이제. 자, 일단은 지금 이 함수 분석해 보시면 이거 x에 0 들어가면은 0 나와서 연속이 일단 연속인 상황이고, 자, 일단은 가족권 이용하면은 a가 나오거든요. x가 음수일 때 얘는 f-1이 가장 작은 함수 값이다. 뭔 말이니 이거?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자 극소값.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거 f'-1이 0 나오셔야 되겠죠, 이거? f'-1이 0. 저 표현 보자마자 바로 써야 되는 거야, 저렇게. 자, 그래서 저거 미분 한번 더 들어가 보자, 미분. 미분 들어가 보면 위에 것만 할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들아 이거 미분 이거 바로 할게 그냥 이제. 잘 따라오셔요. 플러스 4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맞나 저게? 저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계산해보자고 있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 여기서 a 3 나와. 보여주면 a 3 나옵니다. 3. 저걸 토대로 이제 내가 함수 f 다시 작성해보고 f 프라임도 다시 한번 작성해볼게. 이제 fx 다시 한번 씻습니다. 자, 2의 마이너스 x를 먼저 쓸게. 그 다음에 이제 x로 묶으려면은 2x 플러스 3. x가 음수일 때 여기 bx, x가 0 이상일 때 미분도 해 놓게 되면은 미분도 이제, 자, 미분도 해 놓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2의 마이너스 x.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a 자리에다가 3 넣는 거죠. 3. 그럼 마이너스, 이걸 일단 쓰지 마. 일단 이거는 일단 나만 쓸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게 인수분해가 1로 되니까 이거 바로 인수분해해서 쓸게. 이거 이제 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3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x 빼기 3 x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비윤을 주니까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플러스, 잠깐만, 부호가 지금 x 1로 마이너스 1이지.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바꿔줄게. 일단 이렇게 좀 다시 정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x가 음수일 때 함수는 그릴 수가 있지. x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 함수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음수일 때.
자, 일단은 주요 지점을 표시할게, 얘들아. 주요 지점. 자, 지금 일단은 주요 지점 표시해 볼게. 2분의 1 단위로 표시해 볼게, 이제. 2분의 1 단위로.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2. 자, 지금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여기야.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극값을 갖는 지점입니다. 최소값이라고 또 나와 있죠, 최소값. 그러면 대략적인 모양 자체가 얘들아 이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서 극소를 형성하게 되고 극소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게 다 무한대가 될걸? 다 계산해 보면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거지.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극소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야 이제. 현재까지 이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y는 bx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 y는 bx도. b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거든. b가 양수면 올라가겠죠. 가정. 만약에 b가 양수면은 뭐 이게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b가 0이었으면은 이런 그냥 x축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b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가겠죠. 이제 b가 음수였으면. 이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답일까 생각해야 되더라. 어떤 케이스가 답일까 해봐야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 내가 이 함수 fx에서 닫힌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닫힌 구간의 최소값 함수를 지금 이제 정의하는 거잖아, 얘들아. 최소값 함수를. 자, 1차이 나는 구간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최소값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나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자, 봐봐. 그래서 원래는 이거야. 최소값 함수니까, 자, t 플러스를 잡았을 때, 자, 일단은 현재까지는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나오죠. 오른쪽에서, 그죠? 오른쪽에서 최소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지금, 최소가 여전히 여기죠, 그죠?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구간에 들어가면 최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1차이 나니까, 아, 여기에 딱 걸치네, 여기에. 자, t가 여기 있을 때, t 플러스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최소값이 계속 여기로 유지가 되지, 여기로 인데. 유지가 되다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계속 여기로 유지가 되지,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자. 올라가면은 최소값이 계속 왼쪽에서 결정되잖아, 왼쪽에서, 그지? 왼쪽에서 결정이 되죠. 근데 왼쪽에서 결정이 될 때, 지금 여기 왼쪽에서 부드럽게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 얘로 정의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케이스. 얘로 해보자. 초록 색깔. 자, t하고 t 플러스를 이렇게 잡고 이제 이동했을 때 지금 최소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얘도 이제 계속 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즉 왼쪽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지점인데 이때 최소값이 갑자기 막 변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아니다. 그러면 얜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얜가? 왜? 이동할 때, 자, 여기서 이동할 때, 자, 지금 현재는 최소값이 왼쪽에서 나오죠, 왼쪽에서. 계속 왼쪽에서 나오다가, 지금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최소값 계산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다음부터는 최소값이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저 최소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결국 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 있지. 즉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랑 이 그냥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1차이 난다. 왜 얘가 2분의 1이냐? 이거 1차이 나야 되잖아. 1차이. 그래서 여기에서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이 뭐식입니까?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러면 f-2분의 1이 그냥 f2분의 1이랑 같구나. 이 식만 세워주면 끝. 이 식만 세워주면. 이미 f가 뭔지 이미 다 알잖아, 이거 지금. 이거 쓰면 바로 p 나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근데 문제가 이거야. 그럼 g 마3이랑 g2를 구하는 거잖아. 자, g 마3. 이제 t가 마3일 때를 잡는 거잖아. t가 마3일 때. 자, t가 마3일 때는 한 이 정도쯤에 마3. 이 정도쯤이니까 이 정도쯤 이제 여기. t가 마3으로 잡히면은 마3과 마2 사이의 구간에서 최소값 마2로 나오죠. 마2로.
그래서 얘는 이제 뭐랑 같냐면은 F-2랑 같고, 그 다음에 G1입니다. T가 1일 때, T가 1일 때에는 한 이 정도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쯤 이제. 그럼 T가 1일 때부터 이제 2일 때까지 이제 구간이 이제. 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최소가 나오죠, 오른쪽에 이제. F2가 최소값이다, 이 얘기죠, F2가. 자, 저 값을 구해주라 라는 얘기야. 저 값을 구해주라. 언더스탠딩?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풀면, 이 정도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예전에 내가 아마 내가 시우는 아마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거야. 자, 이 최소값 함수를 그려내는 게 있어. 최소값 함수를 그려내는 방법이. 자, 어떻게 그려내냐면은, 구간이 t에서 t 플러스 1이잖아. 자, t 플러스 1이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이 함수를,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 거꾸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함수를 그려보면,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로 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오고 이렇게 따라 내려가죠.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거. 그럼 따라 내려갈 때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자, 지금 내가 평행 이동한 함수를 그렸거든. 거꾸로 한 칸 이동시킨 이 함수를 그렸어, 얘들아. 결국 이거야. 그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니까 이 함수가 나오자는 거지. 결국에는 이거야. 그 이 원래 함수와 이 함수 중에서 최소값을 결정하는 거잖아. 결국 이 두 함수를 이제 따라가면서 봐봐. 최소값 함수를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최소값 함수를 이제 잘 따라와봐. 이제 최소값 함수. 자, 이제 요 색깔은 이제 잠깐 무시하시고 요 색깔. 이거 이제 아까 무시하시고 이거. 자, 보라색이 최소값 함수야. 이게 최소값 함수 얘들아. 이게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하는 게. 근데 여기 이제 이 흰색하고 파란색을 동시에 봐서 흰색, 파란색의 최소값으로 정하면 돼. 이렇게 최소값으로 이렇게. 흰색, 파란색의 교차점에서는 최소값 함수로 정하면 돼. 이게 지금 보라색이 뭐냐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최소 함수 스몰 mt라고 볼게. 스몰 mt가 돼야 돼. 여기서는 이제 gt라고 정해져 있죠. gt라고 이제. 두 함수를 동시에 그려놨을 때 이제 밑에 있는 함수로만 선택을 한 함수가 최소값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최대값 함수를 결정을 하려면 항상 이 두 함수 중에서 위에 있는 함수만 골라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게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게 이 최대값 함수다. 여기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흰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흰색을 선택하니까 쭉 이제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네.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이게 최대값 함수 얘들아. 최대값 함수. 이게 최대값 함수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수월할 수 있다. 자, 이게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잘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6번. 네, 6번 보시면 자, 방정식의 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이제 2이고 두 실근이 모두 4분의 3파이보다 크고 싶도록 하는 A의 범위. 자,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 이제 이 두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이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자, 봐봐. 그 덧셈 정리를 역으로 적용하는 게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이게 돼야 돼. 이거 이 개수가 현재 1, 1이잖아. 개수의 제곱의 합이 2지. 저거 루트 2의 사인의 x 플러스 알파의 꼴로 얘를 표현해 볼게. 얘를 이제. 자, 그냥 간결하게 보겠다 이거야. 그냥 해도 돼. 그냥 저 함수로 해도 상관없어. 그냥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거야. 이거 반각으로 이제 전개해 버리잖아, 이제. 반각이란다, 다시. 덧셈 정리로 전개해 버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기서 이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루트 2 코사인 알파가 1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 사인 알파가 1 돼야 돼, 얘가 이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가 이제 뭐밖에 없냐면은 4분의 파이 이런 거밖에 없어. 물론 뭐 4분의 9파이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이걸로 정할게. 그래서 우리 좌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좌변을 이제 루트 2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는 함수로 볼게 되자,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옵션이야? 필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 두 함수의 교점이 양수 쪽에서 두 개. 근데 두 실근이 모두 4분의 3파이보다 크게 한번 그려볼게, 이제. 저 루트에 저 사인 저거 있잖아요. 저 함수를 좀 그려야 되거든, 얘들아, 이제. 저 함수를 이제. x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 0 나오잖아? x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x가 4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고, 최대값이 이제. 그러니까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그 다음 거 몇이야, 이제. 4분의 3파이를 넣으면은 파이가 나오네, 이제. 요만큼 또 이제 간격 벌어지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요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더 얘를 연장해 줄게,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적용해 주니까 얘가 이제 4분의 5파이다. 얘를 또 적용해 주니까 이 정도 얘가 4분의 10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저 한 주기를 그려냅니다. 한 주기를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모양이겠죠? 뭐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데 얘들아 지금 이제 여기 너무 넓다 여기가. 자, 봅시다 그냥. 이 지수함수가 얘랑 교점이 두 개여야 되는데 얘보다 커야 돼. 만나는 교점 위치가. 4분의 3파이보다 더 기본적으로 커야 되는데 여기보다. A가 양수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면은 이 양수 쪽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있나? 양수 쪽에서 이제 4분의 3파이보다 클 때 교점이 생길 수가 있나? 양수 쪽에서?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자, 이 A의 값의 범위를 좀 잘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 A의 값의 범위를 이제. 자, 생각을 잘 해봅시다 이제. 그 일단 여기가 이제 x에 0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몇이냐면 여기가 이제 1이야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최대값이 이제 루트 1 상황이야 지금 이제. 자, 그 이 4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 지수함수가 x축 위에 그려질 때. 지수함수가 x축 위에 a가 양수야.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 이거? 이거 안 그려져. 기본적으로 a가 음수여야 돼 음수. a가 음수여야 되는 상황 얘기하는 거야 음수. 근데 어떤 상황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자 a가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줘야 되는 상황. 얘를 더 이제 연장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볼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까지 봐줘야 되느냐 얘가 이제 4분의 11파인가 얘가 이제 4분의 15파이 나오나 요거야. 지수함수가 이제 a가 음수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봐봐. 이게 이제 그 그림에 따라서 어떤 순간까지 가능하냐면은 이 접하는 순간 있지, 얘들아?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은 이때로 볼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었겠지. 이때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요때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순간까지. 요 초록색이랑 분홍색 사이에 보라색만 가능하다 이거지. 요 보라색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이 분홍색은 이제 교점이 지금 총 3개가 돼버리잖아요. 3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색만 가능한 상황이다. 초록색은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 분홍색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워줘야 되는 식은 뭐냐면은 접할 때를 결국 확인하는 거죠. 접할 때. 접할 때 확인하는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저 루트의 그 접점의 좌표도 미지수 루트고 접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t분마로 내가 많이 뒀을 때 루트의 사인 t 플러스 4분의 파이
A, E, T.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 코사인 T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주의할 점 A 음수 찾아야 돼. A 음수인 거.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양변을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은 결국 탄젠트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탄젠트. 얘가 1 나오게 된다 이거야. 얘가 1 나온다. 이때 가능한 t 값들이 몇 개 있죠. 0도 가능하고 이게 파이도 가능해 얘들아. 파이도. 그리고 2파이도 가능해. 탄젠트의 주기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탄젠트의 주기들이 다 가능한데 주의할 점. 그 여기서 그럼 뭐가 가능하냐 얘들아.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게 가능해 얘들아. 이거 A가 음수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얘네들이 그럼 같은 거잖아 얘들아. 이제 얘네들이 같은 거 같으려면은 최소한 이제 얘네들이가 같은 부호여야 되겠지. 같은 부호. 같은 부호여야 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은 부호가 될 수 있는 4분면에서 생각해야지. 같은 부호가 될 수 있는 거. 자, 0을 넣으면은 0 넣는 게 저 봐봐. t 플러스 4분의 파이에 4분면을 체크했을 때 4분면이 이제 이거 0 넣으면 1, 4분면 나오고 파이 넣으면 3, 4분면 나오고 2파이 넣으면 1, 4분면 3파이 넣으면 3, 4분면 나오거든. 3, 4분면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돼. 왜냐면은 그 A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 A가 음수이니까 이 사인 값이 음수여야 된단 말이야. 음수. 그래서 3, 4분면일 때를 답으로 해줘야 돼. 3, 4분면일 때를. 그래서 우리는 t가 파이일 때, t가 3파이일 때의 a 값을 구해준 게 그 사이 범위가 답이 되는 거야. 그 사이 범위가 이제. 요걸로 사이 범위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이제. 아시겠죠? t에다가 파이 넣고 3파이 넣으면 a가 계산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빨리 일단 할게 이거. 자, 7번. 자, 일단 요거는 자, 요겁니다 이거.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 함수가 얘보다 항상 더 밑에 있어야 된다. 자,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저건 이제 x가 0보다 이제 클 때, 작을 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함수가 이제.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함수가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배의 2x 플러스 1. 작으면은 마이너스 1.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을 유지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게 확 꺾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확 꺾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확 꺾이는데 지금 이게 직선이잖아요. 1차 함수 직선. 1차 함수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K가 지금 이제 Y절편의 역할인데 Y절편. Y절편의 최소를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접할 때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접할 때.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게 무조건 접할 때가 다 능사가 아닌 게 이 꺾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해 줘야 되거든. 얘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그냥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미분해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2배 2x가 되니까, 이거 이제 x에 0 넣어보시게 되면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신경 써줘야 되는 게, t가, 봐봐,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이제 더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해볼게.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봐봐. 이 확 꺾이는 이것도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야 되겠다. 잘 보이도록. 확 꺾이게 그림을 그리면 봐봐.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더 만약에 작아버리면 이렇게 이제 접선이 존재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봐봐. 이런 식의 접선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K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 이 Y절편은? 이 접할 때의 Y절편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접할 때의 Y절편. 자, 이때는 이제 접하는 거야, 이제. t가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접하는 것이고, 이제. 근데 반대로 t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있잖아? 근데 이제 t가 음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 사이일 때. 얘들아, 이때는 초록색보다 더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접할 수가 없어, 곡선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날 때로 봐야 돼. 그냥 이 점 지날 때. 0, 마이너스 1을 지날 때로 생각해 줘야 돼.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때는 0, 마이너스 1. 이 점이 y절편 k가 되잖아. 이 점이 곧 즉
ft 자체가 곧 이때는 뭐식이냐? 마이너스 1이야. 이때는. 이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접하는 상황이잖아? 접하는 상황은 이제 아까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 접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그 여기서 t라고 뒀을 때 그 두 함수 값이 같다. 잠깐만, 나 t가 쓰였지, 얘들아? a로 쓸게, A. 그럼 두 함수 값이 같다. 그 마이너스 2배 2의 a제곱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같다니까 ta 플러스 그 다음에 ft. k가 y를 편이니까 미분한 게 같다. 요게 이제 t다. 얘들아 요거 풀어주면 되거든 이거. ft를 구해줘야 되거든. ft 구해줘야 되는데 ft는 이거잖아 현재. ft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배 2의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a. 얘가 이제 근데 얘가 t니까 t 플러스 1 마이너스 ta. 근데 이제 이거 이제 a를 t로 표현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의 a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나오니까 a가 ln으로 나오게 돼. ln으로 이렇게. 따라서 최종적으로 ft를 이때는 어떻게 놔주셔야 되는 거냐면은 t 플러스 1 마이너스 tln 마이너스 2분의 t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이걸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얘로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분해서 해보세요. 이거 계산은. 마지막은 그냥 빨리 언급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 이거 뭐야? 이거 속력 가속도 문제 좀 할 만한 문제인데, 속력이 0의 순간에 존재한다. 이 얘기는, 얘들아, 속력식 자체가 이거잖아. 루트, 봐봐. 이제 x 미분한 거의 제곱 플러스 그 y 미분한 거의 제곱인데, 얘들아, 얘가 0이란 얘기잖아. 이 얘기는 이 각각이 0이란 얘기야, 얘들아, 이 각각이. dx dt가 0이고 dy dt가 0이란 얘기거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 그때 t가 아마 특수각으로 나올 거야, 아마. 알겠죠? 근데 여기서 아마 활용해줘야 되는 식은 아마 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인 시컨트 제곱이다라는 아마 이 식을 좀 활용해야 될 수도 있어. 이 식을. 이 식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t값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